안녕하십니까?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방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31조 8천억 원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올 들어 추경 편성이 연거푸 이어지면서 나랏빛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나랏빛을 끌어서 씀씀이를 늘리는 일이 반복될 경우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서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 8천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1141조 2천억 원보다 76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추경 편성이 없었던 2023년에는 59조, 2024년에는 48조가 늘었는데 올 들어 5개월 동안 늘어나는 나랏빛이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까지 감안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67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간 늘어나는 나랏빛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126조 원에 달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120조 2천억이 늘어난 2020년 수준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1301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2년 1000조 원대로 불어나는 국가 채무가 2024년 1100조 원대가 됐고 1년 만에 1300조 원대로 뛰게 됐습니다. 이처럼 나랏빛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이유는 100조 원대로 전망되는 올해 나라 살림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말 재정 적자는 111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4.2%에 달합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재정 준칙을 2020년부터 6년 연속 위반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통상 불확실성으로 급한 불 끄기를 위한 경기 부양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나랏빛 증가세는 적절히 제동을 걸 때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세수 확보 조치 없는 재정 중독이 반복될 경우에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추경안을 반영하지 않은 국제통화기금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이면서 선진국인 11개국 평균 54.3%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경기 부진과 트럼프발 관세 충격 등의 여파로 나라 빚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5월 재정적자 장기화를 들어서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1년 9개월 아니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직후에 국채를 되팔아서 미국 국채 가격을 폭락시켰던 이른바 채권 작용단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재정의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석병원 이화여대 교수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 대신에 건설 투자 등을 늘려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등 증세를 논의할 때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금을 뿌리는 단기 부양 조치보다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세수 확보 조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